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이렇게 아산 나눔재단 마루일 팔공 한정환 이사장님, 정남이 이사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김영진 센터장님, 박은영 팀장님, 그리고 심 매니저님, 광 매니저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저 객석에 지금 조용히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이희우 대표님이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아이고 첫 방청이세요. 여태까지 진행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은 급구사양을 하셔서 그리고 사실 오늘이 어쨌거나 시즌 지금 어떻게 보면 8의 마지막 회여서 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방청을 와주시고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고 이유 대표님이 이번 시즌에 한 번도 지금 못 하셨는데 늘 이끌어주신 캡스톤과 송은광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저는 첫 번째 질문으로 자 우리 김선주 대표님이 이 업계에 들어오신 게 이제 남들이 보기엔 돈벼락을 탁 맞으셨는데 그 맞으시게 된 뭐 계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은 본인의 노력에 의한 건가? 아니면 이게 뭐가 어떻게 돼서? 그리고 원래는 창업자셨잖아요. 창업자셔서 또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를 해외까지 진출시켜서 그 놀이라는 서비스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수학을 공부하는 해시드를 창업하게 된 과정 그리고 뭐 대표님의 백그라운드 그 창업 전에 또 뭘 하신 게 있으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맞춤형 수학교육 솔루션 만드는 놀이라는 회사를 2012년에 공동 창업을 했었어요. 2012년, 네, 그때 제가 쫄투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설픈 쫄투 많이 보셨군요. 송 대표님 지금도 여전히 어설프지만. 그러니까 2012년이 좀 의미가 있었던 해였던 게 그때 국내에 이제 막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도입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스마트폰으로 아이폰 들어오고 막 바뀌면서. 제가 대학교 학번이 02학번인데 그 이제 02학번 컴퓨터공학과거든요. 제가 포스텍에서 공부를 했는데 딱 학교 입학할 때 벤처 버블이 최악으로 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선배들이 막 걱정 많이 했어요. 이제 괜히 들어왔다. 네, 괜히 왔다. 왜냐면은 불과 몇 년 일찍 졸업했던 선배들은 막 벤처 회사 들어가가지고 돈벼락 맞고 정말 상장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정말 01년, 02년도에 다 꺼지면서 그 진짜 인기 몇 년 동안 가장 비인기 학과였어요. 컴퓨터공학과가. 2010년까지인가가 네, 맞습니다. 가장 비인기 학과였습니다. 지금은 뭐 반대로 이제 공대에서 가장 인기 학과가 또 컴퓨터공학과고. 스탠퍼드 보면은 졸업생의 절반이 컴퓨터 복수 전공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제 선배들을 보면은 이제 벤처 회사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여러 가지로 플랫폼도 이제 웹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을 보통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벤처 기업이라고 할 때 느껴지는 그 단어에서 오는 기업의 문화와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라는 용어,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들 만들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문화의 중요성과 바텀업으로 같이 혁신해가는 그런 에너지들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막 하면서 똑같은 뭔가 새로운 신생 회사인데 어떤 격변이 일어나던 시기가 딱 2012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신을 많이 봤거든요. 테크크런치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이제 저한테는 영웅들이었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오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그랬는데 국내에서는 뭐 사실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저도 막 어린 나이에 창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쫄투를 열심히 봤고 쫄투 보면서 쫄투 제너레이션.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정말 다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온 거. 그래서 VC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어설픈 VC였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놀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해외 저희 미국 법인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때도 왜 그랬냐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태블릿 기반의 수학 교육 서비스를 한다라고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초기 제품 개발을 하면서 엔젤 투자자들도 많이 만나고 기억에 남는 게 장병규 대표님을 창업하자마자 만나 뵀는데 진짜 정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못 알아보고 누가 수학 공부를 태블릿으로 하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진정성 있게 해주셨어요. 실제로 조금 빨랐죠 그때는. 근데 국내에서 아이 시장이 없어서 근데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많은 공립학교들이 아이패드 기반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그냥 가야겠다 해서 법인을 과감하게 미국 만들었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희처럼 아무것도 없이 저희 공동 창업자 중에
나중에 한 명 영입하긴 했지만 정말 처음 창업자들 중에서는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도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이 시장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미국 법인 만든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었을 텐데 근데 그때 어쨌든 미국 법인으로 만들고 제품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주목을 좀 네. 받았었어요. 그런 거 덕분에 미국에서 이제 정말 영업도 해보고 저희 제품이 미국에 있는 많은 학교에도 들어가고 하는 경험이 이제 그 글로벌하게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데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학교들 대상으로 많은 서비스했지만 그 자체가 사실 매출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은 B2B에서 나왔는데 미국에 있는 큰 교육 대기업이랑도 저희가 일을 했었고 국내에서는 대교라고 하는 또 가장 큰 교육회사랑 저희가 일을 했는데 이제 제가 대교에 또 BDA 하는 담당자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대교가 이제 러닝센터라고 하는 공부방이 전국에 한 800개가 있거든요.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머니들 강의하고 선생님들도 강의하고 왜냐하면 이제 태블릿으로 공부한다는 게 되게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정말 오프라인 영업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나름 회사도 성장하고 이제 대교랑도 점점 더 합이 잘 맞아가면서 뭐 그러던 와중에 사실 이제 2016년은 한창 회사 일 재밌게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신기한 것들은 당연히 관심 가지고 해보시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걸 우연한 계기에 이제 알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 하나는 이제 코인원이라고 하는 그 거래소 차명훈 대표가 제 대학교과 후배여서 사실 거래소들이 2016년 말까지는 다 돈을 못 벌었어요. 그렇죠. 거래량 보면 다 바코드 같은 거였고 맞습니다. 그 2016년까지는 대부분의 거래소에 그 상장된 코인도 비트코인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판기 같은 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인원도 2015년에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그 피인수가 될 때 저희가 좀 도와준 적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이제 회사에 인수되도록. 그 다음에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이더리움의 창업자잖아요. 2015년 말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어요. 이더리움 홍보하려고. 그때 이제 지금 콜버스 하고 계신 그 박병종 대표님이 한국경제신문 기자셨는데 그러셨나요? 네. 그때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탈릭을 처음 만나고 인터뷰를 했던 분이에요. 박병종 기자님이. 그때 그 기사가 어떻게 나갔냐면 한국경제신문에 이시리움이라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이더리움이라는 표준 그 합의도 안 된 합의도 안 된 상태였어요. 네. 이더리움, 에테리움, 이시리움 막 아. 자기 나름대로 막 부르고 이러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그 박병종 기자님이 비탈릭 인터뷰한 다음 날 저랑 저녁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놀이를 그 직전에 한번 그 인터뷰를 해주시고 저녁이나 한번 더 먹죠 했는데 그 저녁이 네. 그 결정적인 그 날이었군요. 네, 그렇죠. 근데 만났는데 그 박병종 대표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굉장히 그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시잖아요. 스타일이시죠. 네. 약간 느낌이 신을 영접하고 온 사람이 약간 넋이 빠져서 오셨군요. 네, 약간 넋이 나가서 네. 그러니까 밥 먹는 내내 이제 비탈릭과 비탈릭 이더리움 얘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뭐 좀 해괴한 얘기지만 그래도 저는 그 당시 이제 박병종 기자님 되게 똑똑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호기심도 왕성하시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신 분이니까 또 집에 가가지고 찾아봤죠. 백서도 봐보고 이제 검색해서 커뮤니티를 몇 개 들어갔다가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인데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잘 아시겠지만 돈 냄새가 안 나요. 그렇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개발자가 되고 코드 컨트리뷰션하고 커미터까지 되는 건 개인의 명예와 뭐 이런 게 뿌듯함. 그렇죠. 네. 물론 그게 개발자 몸값을 높이는 데 도움이 네. 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막 돈이 나오는 건 그쵸. 아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커뮤니티 갔더니 막 개발자들이 막 이상한 프로젝트 만들고 토큰 팔고 막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돈 넣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뭔가 북적북적한데 이런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속도가 거의 뭐 일주일이 다르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막 점점 막 근데 전 세계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뭐 토큰 만든다고 하고 뭐 그것도 다 오픈 소스로 개발하면서 서로 막 지적질해주고 조언해주고 아 이거 좀 재밌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오픈 소스 느낌, 커뮤니티 느낌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는 좀 세상을 바꿀 힘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막연히 하다가 2016년 초에 코인원이 국내 거래소 최초로 이제 이더리움을 상장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 전에 네. 아마 코빗만 있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네, 생기고 그러니까, 하면서 네, 그때까지는 다른 거래소는 비트코인밖에 다루지 않을 그쵸.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이너는 어쨌든 뭐 제 후배가 하는 거래소고 이더리움 딱 올라가니까 사기가 쉬워졌잖아요. 네. 그 당시엔 살려면 해외 거래소 가서 사야 그쵸, 되니까 그랬죠. 그 정도로까지 막 관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좀 하고 네. 있었지만 또 공부하는 거랑 사는 건 또 다른 다르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관심 가지고서 조금씩 샀는데 그때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까 다오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하시은 대표님, 네, 네. 그러니까 자율 운영 조직으로 도시를 가고 만든다, 싶다. 마을을 만든다. 그 탈중앙화된 그 공동으로 같이 조직을 운영하는 플랫폼 그런 걸 다오라고 하는데 네. 이더리움에서 다오라고 하는 걸 만드는 프로젝트가 2016년 초에 ICO를 했는데 전체 이더리움의 6분의 1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오에 참여하려고 비전을 들어보면은 정말 철학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프로젝트거든요. 세상을 좀 바꾸는 드디어 조직을 인간이 만들 수 있게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그때 엄청나게 올랐는데 다오에 투자를 하기 위해 이더리움을 샀어요 사람들이. 이더리움으로밖에 안 받았거든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토큰을 발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뭐 그쯤에서 저도 막 이더리움을 조금씩 사다가 얘가 이 플랫폼이 해킹을 당한 거예요. 펀드레이징 플랫폼이.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네, 뭐 2016년 때 블록체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비탈릭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더리움의 블록 타임을 해킹 전으로 되돌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운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시간을 되돌린 네. 거예요. 타임머신을 네, 타고 그러니까 원래 블록체인의 정의가 절대로 누구도 그렇게 하지 조작하면 안 않는다는데. 되는데 물론 합의를 하긴 했어요. 주요 거래소나 커뮤니티 리더들이랑 잘못된 합의해가지고 거기 때문에. 되돌린 건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평행 우주가 생긴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는 해킹당한 채로 우린 계속 간다. 블록체인의 시간을 되돌리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도 역사다. 네. 잘못한 것도 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세력이 진짜 치고받고 맞아요, 뭐, 난리였죠. 난리 거의 뭐 대선처럼 1년 내내 싸워요. 네. 사실 다 일리는 있어요. 네, 양쪽 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2016년 내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한 거의 2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연말에는 한 7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정말 큰 반등도 없이 그냥 네. 스물스물 계속 떨어졌는데 근데 저는 그 전에 이제 이 개념과 철학과 개발자들끼리 떠들고 이런 거 너무 재밌어서 조금씩 샀는데 네. 물린 거죠. 계속 물리는 거죠. 대표님도 물리신 게 있군요. 네, 그런 거 맞은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네, 이건. 네. 거의 1년 내내 물렸어요. 2016년에. 네. 네. 근데 어쨌든 저도 뭐 창업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엔젤 투자 네. 후배들한테 좀 했다가 또 운 좋게 또 엑시트도 하고 좀 돈을 번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는 처음에 작은 돈이었다가 네. 나중에는 뭐 제가 쏟아부을 수 있는 돈을 진짜 다 넣었어요. 2016년 말에는. 오. 근데 살 떨리셨겠는데 그때는. 네. 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데 네. 저 친한 개발자들이나 네. 선배 창업자들이나 근데 이더리움 얘기하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너 이상한 폰지 사기에 물린 것 같다. 빨리 돈 빼라. 손절해라. 그렇죠. 그랬겠죠. 네, 거의 다 그랬겠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형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해시드 공동 창업자들이에요. 오. 오. 지금 누구예요? 같이. 예를 들면 네. 뭐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김균태 파트너, 아. 네. 그다음에 그 김성호 파트너, 네, 김성호. 둘 다 개발자 출신들이고 아. 뭐 저처럼 이제 연쇄 창업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고요. 오. 김근태 파트너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막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소스 코드도 막 컨트리뷰션도 하고 이런 개발자였고 오. 김성호 파트너는 그 수학 올림피아드 금상 탔던 되게 수학 잘하는 아. 제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들은 제 얘기를 좀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게 막 사업이 되고 투자가 되고 이럴 거랑 생각도 못 하고 네. 주말에 이제 뭐 카페 같은 데 모여서 너무 재밌으니까 같이 막 백서도 읽어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각자 투자도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실 2016년 말까지만 해도 같이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그냥 스터디 모임 같은 거였어요. 그러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 봄이 되면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와 우리는 이거 몇 년은 걸릴 줄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뭔가가 생기는구나. 자금적인 측면에서도. 네. 예. 그때 확 이제 2017년에 네. 오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놀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B2B를 하면서 이제 대교라는 회사랑 네. 이제 쭉 가게 되고 사실 서서히 인수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교가 인수를 머지않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장이 너무 너무 재밌고
그래서 다른 공동 창업자들에게 이제 양해를 하고 예. 예,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 네. 이야기하고 나오게 됐고 네. 또 시간 타이밍이 비슷하게 이제 김성호 파트너도 그 전에 한번 엑시트를 하고 락업 기간인 채로 일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끝났어요. 그래서 김성호 파트너가 이제 같이 합류하고 김균태 파트너도 몰로코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잘 하고 네, 있는 엄청 네. 그 광고 쪽, 네, 에드텍 스타트업 퍼포먼스 쪽 초기 개발자로 잘 일하고 있었는데 또 거기서 오신 나오고 거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초반에 공동 창업했던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그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이제 그 박진우 공동 창업자도 예, 예. 김성호 파트너랑 지금 4개째 회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오, 네. 영혼의 단짝이고 네. 굉장히 똑똑한 네. 엔지니어고 그 다음에 저희 초반에 그 특히 해외 쪽에 네트워킹 같은 거 주도적으로 좀 많이 도와줬던 이제 알렉스라고 하는 공동 창업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들은 원래 알던 분들이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던 분은 그 다음에 전혀 모르다가 텔레그램 그룹에서 만난 분이 김희상 전 파트너인데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그 2016년 초만 해도 그러니까 한국 블록체인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저도 그래서 외로워가지고 막 얘기 꺼내다가 그런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진 거였는데 그 텔레그램에는 당시에도 이더리움에 관심 있는 개발자 그룹들 그 단체 채팅방 같은 게 몇 개가 있었어요. 레딧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도 막 질문도 하고 막 물어보고 네네. 교류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말을 거는 거예요. 한국말로. 한국인이죠 하면서 이게 사실 뭐 사진이나 아이디 이런 거 보면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저는 그분이 백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한국인들 중에 그 블록체인 관심 있는 사람들을 방을 만들어서 한 명씩 다 길러 와가지고 진짜 모든 거를 다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시간 많은 백수인가 보다. 알고 봤더니 이제 SK에 다니고 있는 대기업 직원이었고. SK 좋은 회사군요. 역시 시간이 많은 회사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때 그분은 전혀 몰랐던 분인데, 오. 그러니까 너무 빠삭하고 네. 저희 오타쿠 기질이 나는 네, 거죠. 뜻이 이제. 맞으시니까. 그래서 같이 만나서 공부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같이 창업을 하게 됐죠. 저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도 다른 그 사실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님과 거기 있는 주변의 분들은 이더리움에 관심이 있었던 이더리움에 게 관심이 있었던 네. 있었던 분들이고 네. 사실 그 당시에 그 우리 코비 네. 우리 쫄트에도 일찍 나오셨던 유영석 대표는 이제 코비 그 네.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었고 묻혀서 코인 플러그도 마찬가지였고 네, 네, 네. 그 당시가 우리나라에 거의 뭐 초창기였죠. 초창기다라고 네네, 생각이 그러면 드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시들 뭐 아마 시작하는 뭐 얘기도 나누시고 하면서 이 막 알트코인이 성장하고 이런 게 와서 추가적으로 그런 쪽에도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고 이렇게 네, 된 케이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처음에는 그냥 다 스터디 모임 같은 네. 거였어요. 뭐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회사가 아니었고요. 근데 어쨌든 다 공동 창업자 겸 파트너들의 백그라운드가 연쇄 창업자 그쵸. 경험 하셨으니까. 다 개발자 그 알렉스라는 친구 빼고 다 개발자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눈에는 또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을 보면 비탈릭도 17살 때 이더리움을 만들었고 정말 많은 그 초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창업자들 보면 뭐 10대, 20대 초반 막 이런 친구들이 수두룩 빽빽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실제로 많은 것들이 또 문제도 됐지만 미성숙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쪽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나 이런 걸로 워낙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선배 창업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몇몇 프로젝트 대표나 CTO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한국에 되게 똑똑한 그런 그룹이 있다. 거기에 네. 뭐 상담을 받아라. 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오스가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여름에 그 피리어드 제로, 그러니까 1년 동안 ICO를 했잖아요. 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그 초기에 그 토큰 발행 막 준비하고 이럴 때 그 이오스 창업자인 이제 브렌단 블루머가 뭐 저희를 그냥 홍콩에 초대까지 하고 그냥 좀 종합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조언도 해주고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뭐 원래 막 전문적인 투자자 상태가 아닌데도 그런 이상한 연결고리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것도 좀 되게 재밌었죠. 보통 이제 그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면은 되게 로컬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쪽 세계에서는 정말 가상 세계에서 다 연결되어 있고 국적이나 이런 거 뭐 서로 물어보지도 않고 말만 통하고 서로 도와줄 거 있으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사실 2017년 초까지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이렇게 광풍이 불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정말 모든 걸 호기심 기반으로 서로 이야기 나누고 투자도 뭐 돈 뭐 막 10배 벌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약간 상부상조하듯이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도 이제 너의 네트워크 지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돕자 이런 거였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정말 좋게 말하면 산업화가 된 거고 정말 엄청난 광풍이 지나가면서 다른 스테이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자 질문이 있었는데 마지막 질문하고 그 질문 제가 하나 드리고 뭐 선생님 또 마무리 좀 해주시면 아니요, 좋겠는데. 그냥 그걸로 마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죠. 예. 대표님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히스토리를 쭉 대표님 워낙 잘 얘기해 주셔서 뭐 그걸로 충분히 가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산업화 혹은 산업화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유저가 혹은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뭐 가상세계 혹은 크립토가 꿈꾸는 세상이 금방 이제 개발자도가 올 것 같았는데 역으로 보면 그 유저들이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크립토 금융 얘기하시면서도 거기에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면 사실 유저들이 많이 결국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강렬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외연의 확대라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일반인의 침투,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하나 더 그냥 꽂아 질문드리면 그리고 여전히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스탠스 이런 부분들도 되게 답답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유저는 어떻게 늘어나게 될지와 그다음에 지금 있는 원래 이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각국 국가 이런 데랑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뭐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인프라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인프라라는 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뭐 기술적인 인프라로서 이더리움에서 많은 트랜잭션을 만들기 어려웠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더리움 세컨 레이어 중에 이미 이제 테스트넷까지 돌아가고 있는 것들 보면 레이어 2로 올리면 거의 고속도로예요. 그냥 정말 비자 마스터카드 정도의 트랜잭션을 받아낼 수 있는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이미 거의 이제 완전 그 오피셜 런칭 직전까지 온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문제도 이제 해결될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고성능 블록체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또 다른 이제 인프라 중에 중요한 거는 제도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뭐 전 법무장관이 이제 그런 발언하고 하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됐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어디까지 해도 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또 그런 와중에 또 많은 경계를 타고서 이제 많은 범죄들도 일어났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업계에서 가장 화두는 특근법이거든요. 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년 3월 25일이 되면은 그때까지는 이제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자산이 그 전통적인 금융자산이랑 똑같은 그 자격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금융 카테고리로 편입이 되고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 뭐 바스프라고 얘기하는데 버추얼 에셋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금융기관과 비슷한 그런 라이센스를 확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거래소들이 은행이랑 연결도 안 되고 입출금 안 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클리어해질 거고 동일하게 지금 세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아마 양도세로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 완전히 전통 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되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되고라는 선도 명확해져서 적어도 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VC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사실 저희는 좀 외로운 게 토큰을 다루는 프로젝트들은 지금 모태펀드 출자받은 VC들이 투자를 못 하거든요. 거의 못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동 투자하는 곳들 보면 다 미국에 있는 VC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이제 좀 경계가 없어질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온램프 오프램프라고 하는데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법정화폐를 크립토로 바꾸는 걸 온램프라고 하고 반대로 크립토를 법정화폐로 내리는 걸 오프램프라고 하는데 이 채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신용카드로 이제 크립토 사는 것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토스의 포지션에 있는 그 페이 앱이라고 하는 캐시 앱이라고 하는 서비스 보면 나머지 서비스 본질 매출보다 비트코인 유통에서 나오는 매출이 이미 더 커졌고요. 지난 분기 때. 그리고 페이팔이 이제 크립토 결제에 붙이겠다라고 최근에 선언했고 JP 모건
크립토 계좌 다루겠다라고 선언했고 일본의 노무라 선언했고 그러니까 미국이랑 일본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들 다 선언한 상태고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시중은행들 뭐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네. 농협, 뭐 우리은행 이런 곳들 다 지금 암호화폐 커스터디 어떤 식으로 만들지 그 은행에 이제 암호자산이 들어갈 거예요. 네. 특근법 끝나고 나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변이 이제 엄청나게 넓어지겠죠. 스타벅스 같은 회사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인프라 곧 런칭하겠다고 발표하고 지금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만든 그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네. 박트라는 데 지금 투자까지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그냥 정말 금융 네트워크처럼 일상화되는 게 이제 눈앞으로 왔고 또 다른 허들은 지갑이거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 쓸 수 있는데 네. 여기를 풀어주는 건 결국 메신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클레이튼 네. 벌써 카카오가, 카카오톡 안에서 네. 지갑 열었고 네. 라인도 비슷하게 이제 일본에서 일본에서 하고 지갑을 열 거라고 네. 기대를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뭐 리브라가 저는 출시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텔레그램은 사실 약간 뭐 중단 이슈도 좀 네.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는? 저는 좀 이렇게 될 거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아, 네, 네, 네. 자, 뭐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네. 많지만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고. 자,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즌 8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쫄투가 지금 거의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마지막에 되게 의미 있는 분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가야 되는데 네. 사실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는 네. 김선주 대표님이 가장 적절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 방송에서 저희가 그 논스의 하시은 대표님 모시면서 뭐 이제 우리가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마을이나 도시나 국가 이런 것도 꿈꿀 수 있고 그런 큰 비전을 갖는 게 사실 되게 와닿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뜬구름 같은 얘기여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아마 오늘 쫄투를 보신 분들은 아 그런 것들이 실제는 되게 멀어 보이지만 굉장히 그 크립토 영역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진행되고 있구나를 또 사실 김선주 대표님 얘기 들으면 약간 좀 빨려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아 지금이라도 이더리움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고 특히 마지막에 이제 특근법 포함해서 국내에서는 어떤 제도적 미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도 희망을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업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회사도 있고 뭐 떠나간 회사도 있고 아까 뭐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현장에 지금 있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해시드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투자도 해주고 계시고 또 그런 기술 기업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해시드가 좀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국이 또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송 대표님 실제로 투자도 하신 예. 저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복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행운이다. 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조차도 이 암호화폐는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액티비티도 없는 것처럼 안 되는 보이는 것처럼,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김 대표님께서 딱 던지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지 않다. 도리어 굉장히 물 밑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고 여기가 앞으로 꼭 주목해서 봐야 될 분야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홍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공부를 좀 많은 분들이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그 창업이라든가 또는 그 뭐 스터디라든가 또는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좀 더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머리가 굳었나 봐요. 예. 그렇지만 마음을 다시 먹고 해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 이 시간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그리고 이번 시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뭐
나오지 못하시면 그렇죠. 오늘 나오신 네. 우리 이유 대표님, 대표님께도 그리고 뭐 그리고 예. 김영길 센터장님이나 다 와주셔서 예. 막방을 축하해 주셔서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우리 김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 말씀하시고. 뭐, 예, 네. 뭐 출연 소감 포함해서 뭐 해시드의 뭐 미래 비전 네.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뭐 소감은 제가 뭐 너무 영광이고요. 왜냐면은 진짜 꼬꼬마 시절부터 이렇게 봤던 분들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서 연예인이랑 이야기 나누는 그런 느낌. 저희가 연예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사실. 네, 네, 네. 예. 너무 뭐 뜻깊은 시간인 네. 것 같고요. 사실 국내 크립토 커뮤니티와 글로벌 크립토 커뮤니티의 간극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과열됐던 것만큼 네. 더 차갑게 실망하고, 식어서, 예. 사실 뭐 과열됐다가 식는 거는 모든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다 있었던 거고,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랬잖아요. 그랬다고 IT가 실패한 건 아닌 것처럼 다 있었던 영역인데 어쨌든 그때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시장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 탈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세요. 그쵸. 블록체인 탈출. 네. 네. 그렇게 업계인들도 많이 떠나갔고, 근데 정말 미국 시장이나 혹은 글로벌 시장을 보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점점 더 힘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부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에 좀 관심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세계에서 일어나는지를 잘 보시면은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분야에 오늘 방송을 보신 많은 창업자들 분들께서 블록체인 쪽에도 관심을 관심을 갖고 가지시고 창업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